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교수가 발표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학력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 아예 귀족 학교가 따로 있는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상관관계 수치가 2배가 높아졌고 특히 다른 나라가 최근 5년간 그 수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더욱 높아졌고 하위 20%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잘 살면 아이 성적도 높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심하고 그 심해지는 정도와 그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인 국가가 되어간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사회에서 복지, 인권, 노조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빨갱이 소리하는 분들이 있죠. 본인이 갑부 아니면 그런 소리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한 십몇 년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주호 교수님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계층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육이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교육조차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를 TV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해서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예, 강제한 게 아니라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뭐 피고가 다 부동의한 것도 부담이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뭐 기본이니까. 예. 근데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공익성이 부족하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결과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천 몇백만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국민들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기업주잖아요. 예. 그런 재판이 이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선고를 중개하는 게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재판이 선고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판결 내용은 어차피 다 기사로 나오게 되고요. 내용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네. 피고인 얼굴을 보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그 내용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공익성이 없다. 공익성이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생에 이거보다 더 큰 재판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삼성의 오너가 이런 재판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했다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재판이 공익성이 없으면은 어떤 재판이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루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든 아주 대단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용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부장판사 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냥 저희는
어떤 사진도 못 찍겠으니까 촬영도 안 되겠으니까 예, 아예 텍스트만 보게 되겠네요. 네, 허용된 150명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전달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기자들이 들어가서 지면 중계는 하겠죠. 어쨌든 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뉴스 JTBC에서 나왔습니다. 장 전 차장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1년 동안 15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건데요.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입니다. 상당수는 업무 시간에 이뤄졌고요. 이 전 실장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장 전 차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였어요, 업무. 예. 150여 차례면 1년에 주말 빼고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 삼성이 정부 위에 있다는 이야기, 반농담처럼 많이 했는데, 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실제 내용도 업무와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문자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현수 전 실장이 장 전 차장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감사원 인사라든가 또는 뭐,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사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뭐, 이게 다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통화 횟수니까. 네, 통화 문자 모두 합쳐져 있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통화를 했을 때는 무슨 정보가 왔는지 알 수가 없죠. 문자로 드러나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나 합병과 관련된 정보였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 정도로 장충기 사장급이죠. 네, 사장입니다. 네, 사장급이죠. 미전실의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낮은 것 같지만. 그리고 미전실 있는 분들은 다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출신들로 이루어진 미전실의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자기는 미전실에 근무하지 않았다. 미전실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국정원의 이제 추국정 얘기도 저희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3인방 인맥이고 최순실 라인이고, 그리고 국정원 자체 조사라도 국정원의 그 개통을 거치지 않고 추국정이 직접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라는 거죠.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는 얘기를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이 인정한 바가 있는데, 아니죠, 김명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양반이 인정을 했죠. 그런데 네, 이병기 실장, 죄송합니다. 이병기 원장입니다. 예.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네. 그렇게 국정원과 긴밀하고 그리고 직접 커넥션이 있고 최순실 라인과 국정원이 하는 걸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삼성이 최순실 존재를 모릅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최순실 존재를 모른다고,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으니까 삼성의 주장대로 앞뒤가 맞추려면 최순실 몰라야 되거든요. 모른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황이시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라는 SBS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박영수 특검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수첩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해당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4월 재보선 대응이라는 메모인데요. 해당 부분에는 A 후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한 시민운동, 진영과 진영 싸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우파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우파 시민사회 활동화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특검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당시 청와대가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201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우파 시민 활동화, 건강한 시민운동. 이게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각종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청년 단체들이나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관변 단체고 청와대 혹은 국정원 혹은 뭐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누구나 다 했죠. 누구나 다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입증하려면 이런 사정기관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 다들 알고 있었죠. 이런 단체들이, 이런, 관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관변단체가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것. 이제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수사하면서 여기를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거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모임에서 출발한 늘 푸른 희망연대 등을 한 건데요.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민간인 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들을 원세훈 전 원장과 이미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댓글 수사 관련해서 주요 관심사가 두 개로 압축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그 위에 국정원 직원이 누구고 그 위에 지시자는 누구고 그 위에 간부는 누구며 그렇게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임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언론도 거론하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금은 완전히 활동이 멈췄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고 한데 그때 활동하던 이 조직이나 망 특히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망들 혹은 뭐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주 은밀히 있는 조직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 예.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유추되는 게시판 활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우선 서훈 원장이 제일 오자마자요. 국내 정치 파트 일을 멈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없는 바인데요. 이건 뭐 그전에 공식적이었나요? 예. 저는 이제는 멈췄는가 하는 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보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따라 북한과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키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 이후에 어떤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정인 특보였죠. 예. 문정인 특보가 정상회담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렇죠. 예. 북한이 도발만 중단한다면이라는 예. 전제를 걸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그 옵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특보가 이 얘기를 하자 우리 보수 언론하고 보수 정당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실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됐어요. 축소된 채 한 3분의 1 줄어든 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이 문정인 특보가 말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말 전쟁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밑으로는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물밑에서 선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은 이미 그들이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만간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나 혹은 뭐 접점이 생길 징후가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예. 우리 언론들이 전쟁 난다고 난리 생중계 하듯이 할 때 실제로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난리 쳤던데 지금 뭐야 난리 안 칩니까?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축소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미군사훈련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김정은을 존중한대잖아요. 난리 나야 되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정작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전쟁 막 날 것처럼 지면에다가 난리치고 포털에다가 그런 기사를 싣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네, 물론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긴장고조 사태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협상 국면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치고 말전쟁 할 때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군사훈련을 축소시켰죠. 예. 한미연합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축소됐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설과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지시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건물에도 탄원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해서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이제 공군에서 폭탄 싣고 지금 출격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참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촛불 집회하는데 헬기가 막 와서 사격하고 지난번 광화문에서 탄핵 집회하는데 공군기가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했다 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국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군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헬기로 총을 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중에 절반을 시행을 한 거죠. 헬기 기총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니까. 이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보수 정당에서는 을지훈련이 함차임인데 5.18 조사를 지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안 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네, 상관입니까? 바른정당 논평입니다. 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을지훈련을 축소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한테 하세요. 트럼프한테. 왜 축소했냐고. 그리고 왜 김정은 칭찬하냐고. 군사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지금 5.18 조사하라고 한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건 조사해야죠. 이런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북한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폭탄을 비행기 싣고 투하하려고 했다니까 정말 이 지시를 누가 내는지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토론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연대 또는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발족 취지문과 함께 가입 의향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나요? 자유당의 일부, 바른당의 일부, 국민당의 일부 이렇게 해서 제3의 보수 이런 걸 구성하는 걸까요? 김무성 의원이. 예. 요즘 당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새로운 구성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럽에서 이번에는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와 미러 등 영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21일 네덜란드와 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충제 달걀도 유럽에서 시작됐고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게 유럽의 10몇 개국인가 16개국인가요? 7개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렇게 살충제 달걀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가장 이런 검사를 엄격히 하거나 이런 물질에 민감한 국가들이 먼저 검사하고 먼저 차단했을 뿐인 것이지 유럽이 이 정도라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번에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가 한번 생기면 다른 음식들도 막 하거든요. 근데 소세지까지 갔다는 거죠. 간염. 근데 그 간염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된 네덜란드 유명한 낙농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왠지 깨끗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온 돼지고기에서 만든 소시지로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그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대형 체인 슈퍼가 테스코예요, 테스코. 네, 유명한 테스코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슈퍼 매장도 테스코건데, 이 정도 규모 기업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낙농국가에서 나온 고기로 만든 식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잘 걸러내면 되겠지. 뭐 정부의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적 소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 제가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 구호였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구호. 그게 아니고, 예. 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육식에 대한 성찰까지 함께. 육식은 계속 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 육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만간, 예.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갑부 아니면 그런 소리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한 십몇 년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주호 교수님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계층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육이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교육조차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를 TV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등을 비교해서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예, 강제한 게 아니라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뭐 피고가 다 부동의한 것도 부담이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뭐 기본이니까. 예. 근데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공익성이 부족하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결과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천 몇백만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국민들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기업주잖아요. 예. 그런 재판이 이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선고를 중계하는 게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재판이 선고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판결 허용된 150명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달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기자들이 들어가서 지면 중계는 하겠죠. 어쨌든 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뉴스 JTBC에서 나왔습니다. 장 전 차장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1년 동안 15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건데요.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입니다. 상당수는 업무 시간에 이뤄졌고요. 이 전 실장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장 전 차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였어요, 업무. 예. 150여 차례면 1년에 주말 빼고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 삼성이 정부 위에 있다는 이야기, 반농담처럼 많이 했는데, 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실제 내용도 업무와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문자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현수 전 실장이 장 전 차장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감사원 인사라든가 또는 뭐 삼성 합병과 관련.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교수가 발표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학력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 아예 귀족 학교가 따로 있는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상관관계 수치가 2배가 높아졌고 특히 다른 나라가 최근 5년간 그 수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더욱 높아졌고 하위 20%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잘 살면 아이 성적도 높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심하고 그 심해지는 정도와 그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인 국가가 되어간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사회에서 복지, 인권, 노조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빨갱이 소리하는 분들이 있죠. 별 내용은 어차피 다 기사로 나오게 되고요. 내용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네. 피고인 얼굴을 보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그 내용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공익성이 없다. 공익성이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생에 이거보다 더 큰 재판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삼성의 오너가 이런 재판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했다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재판이 공익성이 없으면은 어떤 재판이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루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든 아주 대단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용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냥 저희는 어떤 사진도 못 찍겠으니까 촬영도 안 되겠으니까 예. 아예 텍스트만 보게 되겠네요. 네.